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1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날씨가 너무 좋네요. 시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또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도 뭐 나쁘지 않게 마감된 것 같고요. 또 한국 시장도 지금 추세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이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계좌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쉬운 어떤 상황이고 또 이제 계좌의 어떤 레벨업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도 업종이 2차전지 또 반도체 업종이라는 얘기를 계속 뭐 강조를 드려왔는데요. 뭐 그쪽 두 업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비중이 많이 되어 있으시면 뭐 지금 시장은 무난하게 수익을 누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음 주 FMC가 있는 부분이 큰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큰 어떤 뭐랄까요, 이 추세를 이제 바꾸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긴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종목적인 또 업종적인 어떤 전략들을 세부화해서 이제 좀 공격적인 스탠스를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목을 뭐 테슬라는 전기차로 이익 내는데 관심은 없다라고 지어봤는데요. 테슬라의 어떤 최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크게 되고 있고 그 흐름에 이제 한국의 또 2차전지 업종의 기업들도 동반 상승하는, 역시나 이제 지금부터 향후 한 5년 정도는 한국의 2차전지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미국 전기차 시장에 이제 고성장에 힘입어서 동반 고성장을 하게 될 게 뭐 뚜렷하고 뭐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2차전지 회사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이제 정당화되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역시나 이제 그 중심에 테슬라가 있을 텐데요. 테슬라는 사실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변화되어가는 어떤 국면을 맞이하면서 전기차는 그냥 이제 많이 파는데 주력을 하고 보급하는데 주력을 하고 이익률을 낮추더라도 최대한 이제 점유율을 방어 내지는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석 자료라든지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이익률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뭐 예를 들면 뭐 밸류에이션을 낮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상으로는 제대로 테슬라에 대한 가치를 좀 평가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테슬라는 100달러 초반에서 100달러, 거의 100달러에서 계속 스트롱 바이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150달러로 조정받았을 때도 이제 100달러에서 200달러 갔다가 150달러 떨어졌을 때도 테슬라에 대해서는 계속 기회로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뭐 200달러는 완전히 넘어섰고 이제 300달러 향해 가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테슬라는 뭐 이제 그 전기차 회사라고 이제 불리기보다는 그 이제 플랫폼 회사죠. 예, 이제 뭐 전기차도 이제 이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된다는 거는 자동으로 이제 그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자율주행, 이제 어떤 로봇의 개념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로봇 회사가 될 거라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뭐 2만 불, 3만 불짜리 그 휴먼 로봇을 이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향후에 자율주행 로봇 회사다, 로봇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수익률에 극대화하는 2차전지 업종이 가장 퍼포먼스 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한번 다음 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강보합 정도인데요. 음봉이에요. 막판에 좀 이제 흘러내리는 어떤 시기였던 것 같은데, 추세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제 뭐 체크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이유로 좀 떨어지고 뭐 장중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땐 중요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들,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차트가 나스닥 종합 지수 차트인데요. 장기평을 뚫고 이제 돌파한 이후 이제 그 추세적인 강화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거칠 게 없는 흐름을 내고 있고,
S&P 500 지수도 이제 저점 대비 한 20% 정도 올라왔거든요. 예, 이때 이제 저점 대비 2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저점을 높이면서 장기평 뚫고 저점 대비 20% 올라온다는 거는 일단은 상승 추세장으로 완벽하게 이제 전환됐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장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 약세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설득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좀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명분이 이제 AI라는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 빅테크에 이제 다시 또 성장에 불을 붙이고 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또 이제 사이클, 업사이클에 이제 또 전환점을 확실히 좀 이제 전해주면서 결국은 IT 업종의 시장 리딩과 거기에 기반한 또 이제 중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로의 확실한 흐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정감을 주고 또 보다 공격적인 어떤 태세 전환을 하도록 이제 실행하도록 또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뭐 미리 알아채고 미리 이제 다 세팅하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반도체 뭐 2차전지 다 비중이 가장 높으실 겁니다. 제 영상 꾸준하게 같이 보시고 동행하셨던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구간을 어느 정도 좀 누리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요런 흐름 자체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제 복귀하고 분석을 매일마다 이렇게 또 하면서 이 흐름이 또 뭐 어느 시점에서 또 이제 뭐 정점을 찍거나 이제 전환되잖아요. 예, 뭐 고점권의 어떤 전환점 이런 것들을 또 잘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꾸준하게 학습하고 시장을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어떤 예민한 조그만 어떤 시그널들이 똑똑똑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퍼즐을 맞추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군중이라 표현하죠. 군중은 인식하지 못하고 막 파티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거 파티 이제 거의 뭐 끝마무리 지점인데 저 사람들 다 술 취했는데 우리는 이제 귀가를 좀 해야겠다. 택시가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우리는 미리 귀가하자 라는 전략을 쓸 수 있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는 막 인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벌벌 떨고 있을 때, 군중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보면서, 이 저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업종은 정배열 추이를 내면서 저점을 더 높이고 있고, 압도적인 어떤 상승 추세를 이제 유지시키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점을 찍었다고 우리가 확률을 높여 나갈 수 있다면 이제 그게 이제 작년 말 올해 초가 됐는데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공격적인 비중 확대를 통해서 계좌를 작년에 이제 까먹었던, 작년 주구장창 하락했으니까 그 까먹었던 계좌의 손실을 만회를 할 수 있겠다라고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로 주도 업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돌아섰죠. 결국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건요, 과열과 침체가 이제 사이클을 타면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이제 군중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행동 이제 패턴이 굉장히 좀 일관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10년, 20년 뒤든 과거 10년, 20년 전이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군중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게 되면요, 주식 성공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주식하시는 일반적인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을 제3자적인 어떤 관점에서 관찰을 좀 해보시면 보다 더 이제 이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저렇게 하니까 이제 안 되구나. 과열될 때 사고, 침체됐을 때 팔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군중을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작동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다수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수가 환호하면서 막 맹신하고 막 이런 분야가 생기고 시점이 생기면 경계하고 시장을 철수할 대비나 준비를 아니면 이제 실행을 바로 해야 되죠. 그래서 작년
말이 이제 경기 침체, 가을, 겨울이 이제 경기 침체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이제 주식을 집어 던지는 그런 구간이었고, 그리고 올 초에 이제 주식이 올라오니까 팔기 바빴던 그런 구도는 변하지 않는 어떤 패턴이자 이제 증시의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또 잘 판단할 수 있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어떤 영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제목, 그렇죠? 그런 것들은 대중들이, 군중들이 이제 뭐 환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관심도가 높다는 거는 군중들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조회수가 많이 찍힐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정말 뭐 어떤 채널, 증시 이제 전광판들이 있고 해가지고 증권회사에 사람들 많이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전광판 없으니까 이게 막 온라인이나 이런 모바일 안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막 어디로 몰리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군중을 판단하고 이제 우리가 가늠해보고 그 반대로 이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흐름 자체는 많은 이제 그 대중 투자들이 사실상 이제 보시면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시면 개인이 8,200억 팔았어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2,000억 팔았어요. 개인이 양시장에서 1조 원을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다라고 더 확신하고 우리는 거기에 베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유 어리석다, 아유 안타깝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작동 원리니까. 상승 추세일 때는 이 수급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메커니즘 작동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지금 뭐 좋은 수익률을 내고 계시거나 낼 가능성이 높으실 거라 보기 때문에 지금 S&P 지수,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저점 대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유리나 그리고 장기평 뚫고 올라가는 거는 상승 추세다 이렇게 좀 인식하시고 전략을 선회하시거나 주식 비중을 높이시는 게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다. 뭐 제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판단 기준이고 또 이제 경험, 노하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면 천연가스 같은 거 좀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에너지 가격 내려앉으면서 경기가 막 이럴 때 되게 안 좋았잖아요. 막 에너지 가격 높아지는데 뭐 소비 여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떨어지고 이제 금리 올릴만한 그런 유인도 이제 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리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업종 지수는 지금 거진 뭐 한 7-80% 지금 올라왔어요. 저점 대비.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반토막 났는데 쭉 이제 올라왔죠. 장기평가에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시 또 성장 업종이 시장에 주도하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로 이제 바뀐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10년물 국채금리, 금리, 시장금리 뭐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죠. 고점을 낮추면서 점점 낮추면서 이제 시장금리가 어느 정도 지금 정점을 이루고 기준금리도 이제 뭐랄까요 이제 더 이상 올릴만한 어떤 룸도 이제 크진 않은 그런 국면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주식시장 안으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확실히 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오늘 뭐 제목도 있지만 테슬라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 중에서 가장 강한 어떤 기조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건 여기 좀 급등하고 좀 조정 구간을 보일 수 있는 지점으로 왔고요.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여러 이제 기업들, 뭐 애플도 이번에 XR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뭐 기대감을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상승 추세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뭐 아마존도 밑에서 세게 올라왔고, 그리고 구글도 밑에서 세게 올라왔고,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인데, 테슬라는 이제 이렇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어떤 형국을 통해서 보다 더 빅테크 대비 지금 현재 높은 어떤 수익률을 내어주고 있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한국의 이제 그 2차전지 업종도 보다 더 강한 어떤 시세 분출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지수를 보시면 뭐 코스피 지수 조정을 좀 받는 것 같다가 쭉 다시 올라 세우는 형태,
코스닥은 뭐 장기 평선 뚫고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 강화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업종지수는 신고가로 나가는 어떤 흐름을 명확히 내고 있고, 뭐 헬스케어는 좀 조정 구간이고, 반도체 역시나 장기평 뚫고 올리면서 추세적 상승 강화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나 게임은 아직 시장의 주도력을 보이는 시세 분출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2차전지 반도체 중심의 시장 주도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전략을 가지고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미국장 한번 잠깐 리포트 체크해 볼게요. 미국 증시 이제 미래에셋증권 리포트 내용인데요. 뭐 그냥 이제 정리된 거니까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미국 증시 개별 기업 호재 불구 테슬라죠. 네, 테슬라가 포드에 이어서 GM과의 전기 충전 시설 이용 협약을 했다는 소식에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더불어서 TSMC가 5월 매출이 전월 대비해서 19.4% 증가했던 소식에 AI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뚜렷한 점도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 근데 이제 BOA가 그 8주 만에 처음으로 기술 펀드에서 12억 달러가 유출됐다면서 AI 열풍이 끝났다고 발표하자 관련 종목군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한때 하락 전환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실현 좀 나온 거겠죠.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테슬라의 이제 그 충전 시설을 지금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같이 좀 이용하는, 약간 좀 역시나 이제 테슬라가 노리는 그런 플랫폼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드에 이어서 GM의 발표로 전기차 산업에서 충전 시설의 표준화 선두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 표준화 이꼬르 이제 플랫폼의 어떤 형태의 기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도 나중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율주행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뭐 1등부터 뭐 10등까지 세웠을 때 싸다고 10등 걸 쓸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뭐 1등 걸 쓰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테슬라의 지금 전략은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의 이익을 가지고서 이 기업에 대한 평가와 주가에 대한 어떤 밸류를 이야기하는 거는 엉터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뭐 누굴 뭐 비판하거나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참 그건 아니죠.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건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보다는 결국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하는 거고, 결국은 그 가격 변동은 역시나 많은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누군가 맞겠죠. 그 맞는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진 사람이 이 추세를 맞출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내려가고 이거는 단기적인 변동성이라 가지고 그건 저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은 테슬라는 계속 모아나가는 종목이지 트레이딩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급등하다가 뭐 차익 매물 나왔다 이런 정도. 한국 ETF가 1.5% 상승해서 뭐 월요일 장은 한국 증시는 좀 상승 출발하게 될 걸로 좀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준비한 내용 체크해 보면요, 일요일 밤이 희망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투자 동행 전략에서 좀 이미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좀 중요한 이슈가 지난 금요일날 나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드디어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10월에서 한 11월 정도 상장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한국에서 이제 협동 로봇, 이제 가장 고성장하고 있는 지금 로봇의 어떤 한 분야인데요. 그 분야에서 국내 1위,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3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고성장을 해외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3위지만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적자인데 이게 이제 뭐 사실 시총이 5천억, 뭐 자기자본 1,500억 이상 요건을 충족해서 유니콘 기업 특례 요건으로 상장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두산이 지분 90% 보유하고 있는데 무난하게 뭐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IB 쪽이나 증권업계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기업 가치를 1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로봇의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뭐 2조, 3조에 대한 어떤 얘기들도 하는데, 뭐 그때 로봇 섹터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건 뭐 고무줄입니다, 거의. 예,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신규 상장주의 그 첫날 거래 결정도 이제 공모가 대비 400%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또 초반에 또 급등할 여지도 있어서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상징성은 굉장히 로봇 섹터에서 아마 올해 이제 하반기 클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하반기에 이제 아마도 이제 하반기에 뭐 삼성도 그 로봇에 대한 출시를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이제 곧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하반기에 자율주행으로 이제 배달 로봇이 돌아다니는 게 하반기에 이제 열리게 돼가지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슈화가 또 크게 될 여지도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2차 전지와 함께 제가 로봇 섹터를 꼽고 있는 게 그런 모멘텀들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협동 로봇으로 강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대신증권에서 나온 뭐 글로벌 전략, 일단은 다음 주 FMC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캐나다하고 호주가 금리를 좀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번 FMC가 동결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그렇다 한들 지금 한두 번 정도 뭐 금리를 올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정도 안에서라면 시장 큰 우려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래서 올해 최종 정책금리 예상은 맞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시점은 달라질 것이다 해서 그 차이는 시장 예상하고 엄청나게 벌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 14일 예정된 6월달에 FMC는 금리 인상 중단의 시작점으로 어쨌든 13일 발표되는 5월 CPI 결과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금리를 25bp 인상할지 뭐 동결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식화는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금융 여건에 대한 긴축 완화가 분명해지는 시그널로 미국 증시에 상방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 증시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질 것이다. 미국 나스닥 지수와 성장주 중심의 쏠림 현상은 구조적으로 자리 잡은 만큼 투자 대상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성장주 공격적으로 투자하다. 그래서 여기 뭐 이 리포트는 이제 ETF를 이제 추천하는 것 같은데요. 뭐 나스닥 지수에 대한 이제 QQQ, 이제 그로스 성장주, 또 대표적인 SPYG 이런 어떤 ETF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시장 여건도 개선되다 보니까 이제 신규 상장주들도 이제 점차 이제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렇게 좀 신규 상장주들의 뭐 수요 예측 내지는 또 이제 상장이 또 예정돼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상장을 좀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하반기에서 내년 초로 이어지는 바이오 종목들의 시세의 어떤 강한 흐름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강한 시장의 흐름 구도로 가고 있는 거를 좀 예상할 수 있는 또 근거 중에 하나는 그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죠? 미국 빅스 지수가 지금 엄청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가장 낮은 지점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는 결국 이 시장의 상승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게 구조적이다. 여기 보시면 빅스 지수 15% 이하 국면에서는 강세장이 펼쳐져 왔다는 점을 볼 때 지금 시점도 그런 구도의 흐름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뭐 이제 빅스 지수를 가지고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 이제 시장 흐름이 상승 추세, 강한 어떤 시장의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 이제 관건은 제가 볼 때는 테슬라도 이제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였고, 어쨌든 2차전지 기업에서 그 대장주라 불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제 거의 신고가 부근이잖아요. 이거 뭐 한 번, 두 번 틀어야 하다가 이제 이번에는 시장에서 2차전지 업종의 파동이 굉장히 세게 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도 지금 2년 6개월여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2년 6개월의 박스권 기간 동안 수급 구도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21년 이제 1월부터 보죠. 박스권 상단에 보면 외국인이 2조 7,6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1조 4천억을 순매도했고요. 개인이 1조 2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냥 싹쓸이 했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이 박스권 기간 동안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순매수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 이긴다에 베팅하겠습니다. 그러면 돌파는 뭐 시간의 문제지. 여기서 돌파 못했지만 언젠가는 뭐 돌파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다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저점은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 돌파의 시기는 임박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놀릴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돌파는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좀 보면서 삼성 SDI도 이제 이번에 신고가 가능성이 상당히 열린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신고가의 궤적을 좀 보여줄 공산이 큰 어떤 흐름, 구도 그리고 위치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포스코 퓨처엠이 신고가를 내면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공산이 커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도 매수를 다시 또 가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팔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파는 것 대비해서 이 시세를 받쳐주는 게 여기서 중기적으로 받쳐준다는 거는 이거 추세는 상승으로 좀 가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중심의 지금 시세 분출의 단계로 넘어가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좀 계단식의 상승,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솟구치듯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어떤 업종이니까 어쨌든 이런 업종은 조금씩 계단식의 흐름을 낼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서 전략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분위기 매우 좋고 또 시장 흐름 여건 자체가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태세를 해도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제 추세적인 어떤 긍정적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전략을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2차전지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시세가 극대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하반기를 대비한다면 바이오에 대한 대비 또 게임 플랫폼에 대한 대비도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성장주에 지금은 집중적인 투자를 할 때다. 그리고 이제 로봇 섹터도 이제 좋고 하반기 또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군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다음 주도 좋은 어떤 시장 기대해보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